자, 첫 번째 소식은 특검 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검을 지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민주당에서 추천한 일단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을 맡았고요. 그리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김건희 특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 고검부장은 최상병 특검을 맡았죠. 자, 이렇게 각각의 특검들 보면은 어떻게 두 분은 괜찮은 분들이 좀 인선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본인의 각오가 지금 이제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속보로 나오고 있죠. 자,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하겠다. 예. 저는 이제 조은석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예. 대통령이 다른 뜻이 있었을 겁니다. 수사 논리에 따라서 직을 수행할 것이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해 놓았던 내용을 그 바탕 위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이 예.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다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또 실제로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어서 만약에 조사를 받을 경우에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이 임명됐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는 본인의 각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하면서 뭔가 독립성을 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진실 규명이 될 것이라는 이제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고요. 조은석 수석이 어쨌든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번 3대 특검의 최종 결과가 조은석 특검에 달려 있다라고 우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 분을 보자면 일종의 뭐 전문성을 갖췄냐 맞냐는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이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만한 인물도 없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특히 최혜병 특검을 맡고 있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뭐 특화된 분이라고 저희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고 있는데, 판사 출신이 이 검찰 수사 검사 특검을 맡을 수 있느냐라는 논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되게 법리적인 해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분이 소위 말한 꾼으로 활동을 많이 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주가 조작이라든지 또 외국과 관련된 어떤 일들, 사업을 하면서 벌였던 일들, 이권 싸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수사보다는 법리적 해석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특화된 분이 민중기 특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법률적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수사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파견 검사나 수사관이 전문 수사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신뢰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건희 특검에도 결국은 검사 출신이 임명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권 내에서도 그런 기류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야기들이. 근데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걱정이다 했지만 이전에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수사 지휘를 한 바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큰 어려움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오히려 검사 출신들이 다 빠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 오히려. 저와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리고 이제 군 검찰, 군 법무관 뭐 이런 출신이 이제 지금 최병 같은 경우는 아예 군 그렇죠. 수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이 했으니까 적절하게 배분을 했다. 두 번째,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2사람, 조국혁신당 추천한 사람 1사람, 이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오해나 또는 뭔가 편파성이 있다는 이런 시비에 안 걸려야 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했다는 것이고, 어젯밤 11시 9분인가 이렇게 네. 대통령실에서 이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당에 통보를 한 거죠. 그 과정도 보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정말로 한 달, 1년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임명이고, 지금부터는 임명됐기 때문에 임명자가 어떤 방식으로 특별검사 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니까, 일단 임명으로서 평가는 끝을 내고 임명 후에 특별검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제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메시지 형태로 본인들 의견을 냈고, 당장 특검보 임명해야 되죠. 특별검사 그렇죠. 또 임명해야 되죠. 또 특별검사 수사팀을 다 구성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지금부터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서 또 이제 한번 짚어볼 게 당정 간의 이제 초스피드라고 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어제 15시에 민주당에서 이제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특검 후보들이 예. 지금 이제 그 거론이 되고 있는지 네네. 예, 추천이 됐는지를 공표를 했고요. 지금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밤 11시 9분에 이재명 대표가 3명을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자꾸 있지 않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된 면을 보면은 특히 이게 신속하게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보수 언론과 보수 진영에서 특히 15시에 저희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많은 보수 언론 기자들만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떤 류의 질문이냐면 이분의 이력이 뭐냐, 이분의 상세한 프로필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그때 느꼈던 건 공격의 포인트, 뭔가 네거티브를 하기 위한 포인트를 찾고 있는 어떤 여론의 흐름 같은 그런 걸 좀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논란을 빨리 극복하고 특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검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서 결과를 도출해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더 이게 초점을 맞춘 이런 이제 집행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격용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그 먹잇감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 지금 이렇게 기자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의 중요성이 아무래도 그 어떤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할 것이냐, 특검을 누구 임명을 하고 어떤 과제부터 이제 수행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거를 조금 더 유심히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까요? 자, 검찰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 경찰의 수사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 논리라는 것은 검찰은 이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고 워낙에 익숙해져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제 수사했던 것, 경찰에서 수사했던 것 다 넘어올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롭게 진행할 때는 정말로 사초를 선다는 심정으로 어떤 예단과 편견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위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 이런 정도 마음으로 가야 될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출신이 어디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DNA가 검찰 DNA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이제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의 불신에 대한 내용과 지금부터 특검이 추진하는 수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이 과정에서 저희들도 열심히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도 지금 정치 고관여층으로 얼마나 사실 똑똑하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잘합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추적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 수사 과정에서 특검 내부에서 나올 거예요. 이거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빼라고 한다, 넣으라고 한다. 수사팀이 워낙 많고 기자들과 늘 접촉하게 되는 경우가 특검보 또는 특검보가 나와서 이제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할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쉽게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계속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단과 편견 없애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사 기록은 중요하고 참고하되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언론과 검찰에 대한 의심도 여전히 존재하는 게 국민들의 입장이고 정치권의 입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소위 말해서 특검에 이제 임하고 있는 검사들을 뭐 흔들기를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뭐 캐비넷을 뭐 공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언론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틀어가기 시작한다는 그 공격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 이제 신속하게 출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이들을 좀 뒤에서 서포팅하는 역할도 물론 정치가 관여를 할 수 없지만 거기에 관련된 것도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도 생각을 해야 된다. 여전한 저항력이 있다라는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향타를 지금 잡게 될 이제 특검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줄 특검보도 역시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보는 좀 누가 임명이 돼야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 특별검사는 특검보를 검사 출신이 있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아, 예. 뭐 검사 출신 같은 경우는 또 검사를 시켜놓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검사 아닌 다른 인간 또, 영역도 될 수 있고. 뭐 직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어쨌든 수사는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찾겠죠.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균형감도 중요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이제 공정한 수사 진행. 그리고 아마 본인들이 밝힐 거예요. 자, 뭐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지금 전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의식을 많이 했는지 예. 정말로 수사 논리에 따라서 본인의 직분을 수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워낙 많은 곳에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왜곡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일단은 믿고 지금 결정 내용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이게 메머드급 특검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사는 어쨌든 속도감이 있게 계속 추진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수사 시점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실은 이 특검에 의해서 윤석열은 재구속될 것이냐, 김건희는 또 구속이 될 것이냐, 된다 그러면 언제쯤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7월, 8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2번 이제 그 소환 조사를 얘기했는데 거부하고 어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반바지를 입고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법위에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국가가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동의 의제인데 이것을 지금 반기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속의 사유만 점점 느리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